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 시간입니다. 최근 장은 여전히 도도히 흐르는 상승의 기운이 이어지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흐름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죠. 특히 이제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이번 주 초반 코스까지는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시장의 사이즈가 약간 작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전에는 사이즈가 큰 종목들, 대형주들이 아주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다라면은 지난주 주중반 이후부터는 대형주들이 과거처럼 과거라고 하면은 최근 한 달, 두 달이죠. 두 달간의 흐름과는 좀 별개로 탄력적인 모습이 약간 둔화되고 있고 종목의 흐름이 압축되고 있는 양상.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이 연출됨에 따라서 시장은 뭡니까?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어떤 개별적인 종목들의 탄력적인 순환장이 연출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 전략적인 근거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근거라는 것은 시장의 큰 물줄기는 아직 최근에 제가 강조드렸던 유동성 2 국면의 특징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다만 지금 이번 주와 이제 지난주 주중반 이후 한 일주일간의 흐름에서는 미세한 시장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이런 흐름에서는 되게 이렇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앞서 나가서 시장을 판단을 하고 시세 대응을 하게 되면은 자칫 이렇게 보초를 서게 된다거나 수익이 약간 좀 안 나고 손실이 날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현재 구간에서는 좀 느긋하게 시장의 흐름을 조망을 하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의 큰 줄거리는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익률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산을 이제 등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막 가파르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 7분 능선, 6분 능선까지 올라왔다라면은 거기서 숨을 좀 고르고 물 한 잔 먹고 다시 힘을 내서 올라간다라는 생각으로 현재 장세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시장 상황 그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의 시장 상황을 분석을 하고 이 이후의 시장 대응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장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두 차트입니다. 하나는 거래소 차트고 하나는 이제 코스닥 차트인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차트의 흐름만 놓고 봐도 시장의 흐름은 큰 어떤 변화가 있었죠.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좀 크게 좀 잡아줘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요 구간이 뭡니까? 이제 거래소 구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 구간이 이제 코스닥 구간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거래소의 경우에는요. 거래소의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거래소에 나타났던 그 일본 캔들 상황이 전체적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어떤 그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상향의 흐름을 보였다. 근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의 중심 흐름은 뭐였습니까? 제가 이제 이 국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하나는 그 코스피 중심의 장세, 그죠? 그리고 하나는 외국인 주도의 장세, 그 다음에 하나는 대형주 중심의 장세. 이게 유동성 2 국면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최근 한 몇 개월 동안의 시장의 흐름의 핵심은 코스피 중심, 거래소 중심이죠. 그 다음에 대형주 중심, 그리고 외국인 중심의 시장의 흐름이 연출됐었는데 그 흐름이 최근 일주일 동안의 흐름에서는 뭐예요? 약간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모두의 미세하게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이렇게 좀 짧게 쉬었다가 죄송합니다. 짧게 쉬었다가 시장이 튀고 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됐었잖아요. 조금 우리가 차트를 좀 길게 잡아드리면 그렇죠? 예,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의 흐름에서는 뭐예요? 옆으로 이제 횡보하면서 일봉의 캔들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예요? 되게 몸통이 짧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조금 최근에 진행됐던 어떤 시장의 기본적인 컨셉이 약간 제한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은 이전에 이제 진행됐던 3유 시장이라고 그랬죠. 주도주가 있고 모멘텀이 있고 그다음에 주도 세력이 있는 장세에서 지금은 그게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흐름이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께서 구분을 하셔야 될 것은요.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지 이게 뭐 하락 조정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조정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격 조정이 있고 하나는 기간 조정이 있단 말이에요. 가격 조정은 이제 가격이 빠지면서 조정이 들어오는 거고
기간 조정은 빠지지 않는 가운데 옆으로 숨을 고르면서 이격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냐면은 기존의 시장의 어떤 그 컨셉이 약간 제한을 받으면서 횡보하는 이격 조정 구간, 기간 조정 구간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시장의 그 캔들 상황은 코스피의 경우에는 뭐예요?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크게 좀 잡아보면은 이런 거예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최근에 보면 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그죠? 박스권이라는 얘기는 탄력적으로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흐름에서는 계속 이제 조정 보였다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옆으로 횡보한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시세들, 특히 최근 장세를 끌어왔던 대형주들의 시세들이 약간 이제 제자리 뛰기 하는 양상이 연출되고 있다. 반면에 이런 흐름이 연출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의 흐름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거래소 쪽에서 자꾸 막혀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의 심리와 매수 심리가 어느 쪽으로 이동이 되냐? 코스닥 쪽으로 이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이제 한 일주일 동안의 흐름에서는 코스닥 쪽의 어떤 그런 개별주들의 흐름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께서 주목하시는 종목 쪽에서는 이제 5G 같은 경우,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도 LNF 같은 경우, 지난주에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LNF 같은 경우가 급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뭡니까? 오늘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OLED 쪽도 움직이고, 그죠?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5G 쪽 이런 쪽들의 흐름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양상.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느냐? 전체적인 시장 종합주가지수 거래소 시장의 대형주의 흐름이 약간 막혀 들어가니까 시장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코스닥의 개별주 쪽으로 약간 강화되는 모습이 나온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이 최근 일주일 동안 흐름 속에서 나타났던 특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큰 흐름에 있어서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이 어떤 트렌드의 변화라든지 그런 게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트렌드의 변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지만은요. 이게 제가 그래서 미세한 조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세한 변화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횡보 국면은 보이고 있지만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5일 이동평균선과 10일 이동평균선이 거의 나란히 가면서 장중 조정을 거치지만은 추세선을 깨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큰 틀에서의 어떤 흐름은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최근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유동성 이국면의 랠리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왜 이게 추세가 깨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그런 상황이 연출됨에 따라서 최근에 시장을 끌었던 대형주 섹터들의 경우는 선별적으로 순환하는 양상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각 업종별 핵심 종목들이 있죠. 철강 쪽에서는 포스코가 될 것이고 포스코 현대제철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조선 쪽에서는 최근에 현대중공업 지주라든지 현대미포조선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IT 섹터에서는 삼성 SDI라든지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돌아가는 양상이 연출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선발주들이 쉬니까 후발주 쪽에서 그동안에 좀 숨죽였던 종목들. 최근에 저희가 이제 10시 10분에 방송하는 난선시황에서 최근에 또 한번 안타를 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선발주들이 움직였을 때는 걔네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발주들이 쉬니까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LG 전자라든지 그죠? 얘네들이 이제 선발주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좀 힘을 내는 그러니까 시세들이 일정 정도 약간 앞서 나가는 종목들은 멈춰 있고 뒤에 있는 애들이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이제 그런 양상이 최근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주식 투자를 급하게 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느긋하게 하면은요 시세라는 것은요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가 유효하다라고 했을 때 시세라는 것은요 결국은 나중에 쉬었다가 또 갑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보면은 최근에 대형주 섹터,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있는 빅6 플러스 2 종목들과 이제 무슨 종목들이 다 아시죠? 그리고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금융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힘을 내고 있는 종목이 보험주들이죠. 그죠? 보험주들. 이런 종목들의 경우가
전체적으로 이격 조정이 상당히 양호하게 이게 아니라 대형주 중심의 기간 조정 흐름이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의 기간 조정이 양호하다라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지금 큰 종목들, 대형주들의 큰 종목들의 흐름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추세는 이탈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OCI라든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대형주들의 경우가 많이 빠진 종목들은 한 21선, 33일 이동평균선까지 빠졌는데 그런 애들이 그 이하로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눌림목에서 먼저 빠진 종목들, 그러니까 많이 빠진 종목들이 최근에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OCI라든지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오늘은 뭐예요? 가장 탄력적으로 반격을 줬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 올라갔던 LG전자 이런 것들이 반격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은 앞서 나가는 애들의 경우는 안 빠지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애들은 좀 강하게 반등을 주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대형주들의 흐름도 눌림목. 그러니까 눌림목이라는 것은 조정이 들어오는데 그 시세가 이탈되는 추세의 흐름이 아니라 그 시세가 잠깐 쉬어가는 조정을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눌림목 조정이 대체적으로 대형주 쪽에서 약간 마무리 국면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종합주가 지수가 한 일주일 넘게 조정을 보임에 따라서 대형주들의 경우에도 뭐 많이 그러니까 길게 빠졌던 종목들의 경우 한 일주일 정도 빠졌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그동안에 달렸지 않습니까? 지난주 한 수목 코스까지는 시세가 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근 일주일 동안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목이 마무리되는 국면이다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여전히 중심 트렌드는 유효하다. 그런데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흐름에 있어서는 약간 미세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 미세한 변화라는 것이 기존의 시장의 틀이었던 외국인 대형주 코스피 주도의 장세가 잠깐 쉬어가는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뭡니까 추세는 깨지지 않았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유동성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개별주 쪽으로 각효전체 현상이 벌어졌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오늘까지의 흐름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에서 종목의 흐름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느냐 이제 한번 보시면은 먼저는 이제 뭐 제가 이제 큰 틀은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아직까지 중심은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개별주들을 워낙 좋아하시지만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읽어 나가거나 투자를 할 때는 시장의 중심축을 이루는 종목군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의 이제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중심축을 이루는 부분들은 빅6 플러스 2 종목들이 되겠죠. 근데 걔네들이 왜 그러냐면요. 보시면 이제 빅6 플러스 2 종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보잔 말이에요.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21선까지 빠졌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그러니까 21선까지 빠진 종목들이 대부분 오늘 반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 삼성 SDI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 21선까지 빠졌다가 반등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21선에서 반등이 들어오고 오늘 지금 대부분 반등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핵심 대형주 군단들이 이제 눌림목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20일 이동평균선짜리에서 지금 조금 차트를 좀 크게 좀 잡아줘 보세요. 보시면은 이게 LG화학인데 20일 이동평균선에서 그죠? 하방 경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에서 5일, 10일, 21선이 한 대로 뭉쳐 있는 가운데 그죠? 하방 경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들이 뭡니까? 눌림목의 마무리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뭐 이 밖에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좀 이 밖에 이제 잠깐만요. 이 밖에 이제 다른 종목들의 경우도 보시면은 뭡니까? 뭐 삼성전기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빅6 종목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이제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숨을 고르는 흐름이 나오는 이후에 얘네들의 경우도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시세들이 저기 뭡니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HTS가 또 약간 또 속을 새기네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의 경우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LG화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LG화학이라든지 SDI 이런 것들의 경우도 흐름이 양호하게 연출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만도 같은 경우에도 한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만도 같은 경우에도 빠졌는데 만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들어왔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만도도 제가 그 뭡니까? 나서시황에서는 제가 만도 같은 경우에도 저가 매수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흐름이 일정 정도는 추가적으로 빠지지는 않아요. 계속 이제 하방 경직의 모습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도의 흐름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LG전자 같은 오늘 뭡니까?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쉬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대부분 이런 종목들의 경우가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시세의 흐름들이 대형주 쪽 같은 경우에도요.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이 이제 앞으로 횡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빅6 플러스 2 종목들이 쉬어가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못 올라간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빅6 플러스 2 종목군들이 대부분 보면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선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경우도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가 뭡니까? 긍정적인 관점에 포인트를 가져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대형주급 주식들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왜 HTS가 막 말썽이 종인데 되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후발주자들의 강세 흐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죠. 후발주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10시 10분에 날선 시황도 같이 보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이토마토 방송에서 10시 10분에 제가 이제 매일매일 그 김석철의 날선 시황을 해요. 이제 그때 이제 종목들을 제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이번에 튀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보시면 이제 LG 디스플레이죠. 그러니까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경우도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사실은 종합주가지수가 막 내달릴 때 상대적으로 얘는 어떤 흐름을 보였었냐면은 보시다시피 얘는요 그동안에 쉬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앞서 나갔던 그 빅6 플러스 2 종목들의 경우는 같은 이 기간에 걔네들은 튀었던 종목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최근에 쉬고 이렇게 후발주들의 경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LG 디스플레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쪽에서는 뭡니까?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 보시면은 그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흐름도 최근에 이제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이제 움직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공교롭게도 LG 뭐 그룹 관련주들의 경우인데, 그러니까 LG 그룹 관련주들이 사실 많이 쉬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LG전자의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뭐 안정적인 그죠? 상승의 흐름 보시면은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뭐 한국타이어 같은 종목들, 한국타이어도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뭐냐면 빅6 플러스 2 종목군 쪽에서 후발주 종목들이에요. 얘네들은 그 이외의 종목들인데 그런 애들이 상대적으로 뭡니까? 안정적인 흐름.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냐면은 시장의 흐름이 대형주 쪽에서 대형주 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선발로 나갔던 애들이 쉬는 거고 후발주들의 경우는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오늘은 조금 약간 힘을 냈죠.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OCI 같은 종목들, OCI도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나설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OCI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화학주들이 좀 조정이 좀 길었어요. 한 20에서 33%까지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 쪽에서는 이제 뭡니까? OCI라든지 그다음에 뭡니까? 금호석유화학. 그죠? 그러니까 지금 OCI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죠? 많이 빠졌다가 지금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고,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그죠? 이번 주 초반 코스에서 한번 놨다가 지금 오늘 들어올리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롯데케미칼하고 대한유화는 반등폭이 적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먼저 움직였던 애들의 경우는 조금 저기를 하고, 최근에 이제 약간 탄력이 덜했던 종목들의 경우가 오늘 반등의 흐름이 나오는 그런 양상이 연출됐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뭡니까?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풍산 같은 그 핵심 섹터 쪽에서도 보시면은요. 이 철강주 쪽에서도 보면은요. 최근에 가장 철강주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뭐냐면 포스코였어요. 근데 포스코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탄력이 덜한데, 이제 먼저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는 현대제철과 풍산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오늘 흐름에서는 조금 반등 탄력이 좀 강했죠. 풍산 같은 종목들의 경우가 오늘 반등 탄력이 좀 강했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최근에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대형주들이 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라고 연출되면서 이제 각계 전투가 벌어지죠.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OLED라든지 반도체 쪽 흐름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5G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5G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 방송에서 오파스넷 이거 지금 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좀 그대로 갖고 왔어요. 지난주에 오파스넷, RFHIC, 서진 시스템, 오파스넷은 대박 나죠, 대박. 예? 그러니까 방송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개별주 좋아하시는데 이제 기도자 전문가는 주로 이제 대형주를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개미 투자자들께서 기도자 전문가 방송을 잘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대형주가 움직일 때 대형주를 하는 거고, 중소형주가 움직일 때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5G 쪽에서는 뭐 서진 시스템,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라든지 KMW 이런 애들이 핵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순환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뭡니까? 포스코 케미칼. 오늘 이것도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요. 이것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떤 게 터졌습니까? LNF 터졌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시장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딱 시세를 딱 정리를 해놓고 이것저것 보고 어떤 재료가 있다 뭐 무슨 포털 사이트 여러분들 맨날 들락날락거리면서 니 잘났네 나 잘났나 하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딱 큰 섹터를 정해놓고 그 섹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돌리면 돼요. 예, 추세 흐름을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것저것 볼 게 아니라 그냥 2차 전지 쪽에서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것만 딱 봐라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LNF 오늘 급등 터졌죠. SK이노베이션 흐름 좋죠. 그다음에 코스모 화학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계속 선순환 과정. 특히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LNF와 더불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개별주 장세가 나타나면 이런 특징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개별주 장세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조금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저는 조정 보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조정 너무 겁먹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시장의 중심 흐름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냥 저기 잔파동의 일일비하면은요 큰 거 못 먹습니다. 예? 진득하니 진중하게 나가셔야지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장 중심 흐름이 좋냐 나쁘냐 그것만 보면 돼요. 시장 중심 흐름은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좀 쉴 뿐이지 큰 조정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 건재하다라고 했을 때 핵심 대형주, 지금 눌림목이 거의 끝나가는 핵심 대형주들의 경우는 눌림목 구간 속에서 저가 매수 포인트는 견지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파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저가 매수 관점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왜? 시장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단기 개별주들의 흐름이 약간 강화되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오늘 지금 제가 제약주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약주까지 포함해서 IT 소부장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 돌려가면서 단기 공략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최근에 제약주 쪽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나설중앙에서 이거 자꾸 제가 뭐 어쨌다 이 얘기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해갖고 저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ST팜 같은 종목도 제가 찝어서 말씀드린 종목 있었잖아요. 저는 여러 개 말씀을 안 드린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ST팜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들이 결국은 시세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축해서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 쪽도 한번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최근에 한 IT 소부장 쪽이 움직였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다만 제가 이제 오늘 날선상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전에는 제가 80% 90% 그냥 주식을 그냥 풀배팅을 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시장이 종합주가지가 약간 쉬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요 더 많이 먹겠다라는 욕심보다는요 약간 여러분께서 여유를 갖는 대응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한 30% 내외는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좀 벌었던 것들은 조금 이익을 실현을 해서 약간 여러분들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식을 갖고 가지 마시고 왜? 쉬었다가 다시 갈 때 또 어떤 종목이 튀는지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식만 갖고 있지 마시고 일정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다. 왜?
시세의 어떤 변동 흐름에 대비하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아무튼 최근 장세는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최근에 개별주들의 흐름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은 그는 따라가는 시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시장의 중심축은 아직까지 대형주가 있다는 관점 유지하시면서 저가 매수 포인트 유지하시고 개별주들의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뭡니까? 트레이딩하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제가 이제 주간 단위로 여러분께 전체적인 큰 틀을 말씀드렸다라면은 매일매일 데일리 흐름 속에서의 대응 전략은 날선 시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날선 시황 보시고 그다음에 명인들의 복귀 보시면은요. 수익들 많이 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아무튼 이번 주 시장 대응 차분히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